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높은 빌딩 숲속 작은 카페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차가운 도시의 공기 속에서 나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딘가 불편한 눈빛이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곳의 단골이 아니었다면 아마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 거의 매일같이 왔습니다. 테이블마다 앉아 있는 젊은이들은 커피잔을 두드리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익숙한 자리에 앉아 카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내가 들어온 걸 보았을 텐데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있는 직원은 나를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리에서 주문을 받던 직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순간 나는 나 자신이 투명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손님이라면 모를까. 나는 매일같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나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조용히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잠시 후 마지못해 다가오는 직원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얼굴엔 반갑다는 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짧고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매일 같은 커피를 시키지만 직원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주세요. 직원은 말없이 주문을 입력했습니다. 늘 하던 말 한마디 없이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커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통이라면 금방 나왔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늦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선 젊은 손님들의 커피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들의 잔이 하나둘씩 채워지는 동안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쾌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직원의 눈을 마주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분명 알고 있을 텐데 나는 투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나를 흘끔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작게 웃었고 어떤 이는 수군거렸습니다. 노인네가 왜 여기 와 있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디서든 낯선 존재가 되는 걸까요? 나는 이곳에 매일 왔는데도 이들은 나를 이방인처럼 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커피가 나왔습니다. 직원은 컵을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그의 태도에는 아무런 친절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김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손을 움찔하는 순간 컵이 미끄러졌습니다. 검은 액체가 쏟아지며 테이블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조심 좀 하지 그러셨어요. 마치 나 때문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피식 웃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잡는 늙은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서둘러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그걸 막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두세요. 우리가 치울게요. 그의 말투엔 성의가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여전히 나를 힐끔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사진을 찍는 듯 했습니다. 나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남은 커피 얼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때 나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여기서 무시당하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차들은 빠르게 오가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얼굴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 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세상에서 잊히는 걸까? 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사라진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작은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잊는다면 나는 스스로 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음에 이곳을 찾을 때는 오늘과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말입니다. 나는 한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 가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고 밤이 늦도록 일했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때로는 직원 대신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 내 삶을 이루었고 내 가족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며 나를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우선이었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피곤이 씻기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나중엔 편해질 거야. 하지만 그 나중이 언제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업은 자리를 잡았고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일하며 살다 보니 문득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쌓아온 건물과 자산들은 어쩌면 내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버지 덕분에 편하게 산다고 고맙게 여기던 자식들이 이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하루하루가 피땀 흘려 만든 삶이었지만 자식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곁에 있던 것들이었기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내 인생에서 점점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 의견이 최우선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말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는 마지막 순간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편히 계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저 노인이 되어 가는 것뿐인데 세상은 내가 점점 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간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술자리를 가지며 인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관계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동료였던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며 멀어졌고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나마 연락을 주고받던 몇몇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얼굴을 보며 다음은 내 차례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을 때는 함께하던 많은 시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점점 익숙해지면서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낼 때도 많아졌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 텐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요? 나는 그저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를 점점 더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조차도 젊은 사람들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존재감도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왜 사람들은 내가 없는 것처럼 대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나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나만의 원칙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나는 내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몸도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생각도 또렷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뒤처졌다고 말합니다. 내 경험과 지혜가 쓸모 없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은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내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세상은 내가 그저 조용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 나는 어느 순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세상에서 밀어내려고 한다면 나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여전히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마무리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나는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대로 늙어가며 잊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오늘도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는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세상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일터에서도, 시장에서도, 가게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치 투명한 존재가 된 것처럼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세상은 나를 잊고 있는 듯합니다. 아침이 되어 집을 나설 때마다 나는 오늘 하루가 또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 안에만 머무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저 기분 전환을 위해 동네를 한 바퀴 걷고 늘 가던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하루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일상이 나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사람들은 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면 젊은 직원이 카운터 뒤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이곳을 찾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나를 기억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카운터로 다가가 주문을 합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주문을 받고 커피를 건넵니다. 한마디 인사나 웃음 없이 마치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커피를 마시려 하지만 주변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젊은 손님들은 테이블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며 웃고 떠듭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나도 젊었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지 늙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내 존재 자체가 거슬리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내 옆자리에 앉은 젊은이들이 나를 흘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나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옷에서 냄새가 난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서 나는 그들이 나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마트에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앞 사람과 거리를 두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쪽에서 한 젊은 여성이 조급한 표정을 짓더니 내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자 자연스럽게 무시당하는 것이 당연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연로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앉아 있습니다. 내가 힘겹게 손잡이를 잡고 서 있어도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배려받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기가 어렵지만 나는 그저 참고 서 있을 뿐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느껴집니다. 한때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었던 자식들이 이제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대화의 중심은 젊은 세대에게 있고 나는 그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기만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버지,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라는 말을 듣기 일쑤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과거의 유물처럼 여겨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대화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렇게 세상은 나를 점점 투명한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나름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반응은 짧고 무성의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지나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 것처럼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나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나는 점점 더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겠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잊으려 하는 세상을 향해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시작이 오늘이 될 것입니다.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익숙한 곳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바쁜 손님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직원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나는 그 공간에 속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줄을 선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차례가 오자 직원은 빠르게 시선을 피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익숙한 메뉴였습니다. 매일 같은 커피를 마셨고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태도는 어쩐지 무심하고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커피를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앉던 창가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는 이곳에서 조용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 속에서도 나는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한 잔의 커피가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흘끔거렸고 누군가는 작게 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컵을 들어 첫 모금을 마시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초조한 기분이 드는 걸까? 별다른 이유 없이 불안해졌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머금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나를 향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왠지 그것이 나를 향한 조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젊은 직원이 내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이 자리 다른 손님이 예약하셨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카페에서 예약 시스템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한 번도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직원은 이미 테이블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인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나를 쳐다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를 향해 피식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커피는 절반도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직원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내 손이 컵을 놓치며 커피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테이블을 넘어 바닥으로 떨어지는 커피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나는 얼른 휴지를 꺼내 닦으려 했지만 직원이 그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인 반응은 친절함이 아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를 불편해하고 직원들은 나를 귀찮아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시려 했을 뿐인데 이곳에서조차 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한때는 나도 이들처럼 젊었고 어디서든 당당히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는 나를 투명한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가게에서도, 대중교통에서도
나를 무시하는 태도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나를 불편해하는 걸까?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나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잊으려 하는 세상을 향해 내 존재를 증명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가족이란 가장 편안해야 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공간은 점점 낯설어지고 멀어지는 곳이 되어갑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서면 반갑게 맞아주던 아이들이 이제는 무심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한때 나의 품에서 잠들던 작은 손길들이 이제는 내 존재를 귀찮아하는 듯한 시선을 보냅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인데 왜 이토록 달라진 것일까요? 언젠가부터 자식들과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보다는 회사, 친구, 자기 생활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 거리는 멀어졌고, 이젠 나 스스로가 그 틈을 메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궁금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내가 전화를 걸어야 겨우 몇 마디 대답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다시 가족이 가까워질 줄 알았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아이들을 도와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는 손주들을 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갔지만 아이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짧게 인사를 나누고 다시 각자의 할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집에서 나의 자리는 없다는 걸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끔은 자식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탁이 반복될 때마다 나를 찾는 이유가 진정 나를 필요로 해서인지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전화가 울리면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일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서글펐던 것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평소에 그렇게 바쁘다던 아이들이 한 번도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들려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바빠서요.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될까요? 한때는 나를 의지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내가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존재라는 것을. 예전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 모임에서도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나면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가끔 이야기를 건네보려 해도 아이들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알겠어요. 그 대답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나는 다시 침묵하게 됩니다. 설 명절이나 큰 가족 행사가 있을 때조차도 내 자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중심에 있던 내가 이제는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만 먹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젊은 세대에게 넘어갔고 나는 그들의 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졌습니다. 한때는 나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결정이 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손을 꼭 잡고 웃던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눈빛 속에 담겨 있던 나에 대한 신뢰와 애정. 그때의 따뜻한 기억들이 이제는 먼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시리게 했습니다. 그 시절의 나는 분명 아이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는데 지금의 나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이 가족의 일부이고 싶고 여전히 내 자식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에는 남남처럼 변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나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나를 무시했던 자식들이 뒤늦게라도 내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삶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가족의 사랑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은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생은 점점 더 조용해지는 듯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벨이 이제는 가끔 소리를 냅니다. 문 밖을 나서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들었고 길을 걷다 마주치는 얼굴들도 낯설어졌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화도 친구를 잃는 것만큼 가슴을 무겁게 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란 젊을 때는 그저 함께 웃고 떠들던 존재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됩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찾아오면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친구였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했고 중년이 되면서는 가족과 일에 대해 나누었으며 나이가 들면서는 건강과 추억을 곱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친구와 나누던 이야기들이 공허한 독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까지도 평소처럼 이야기 나누던 그 친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을 찾아가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배를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안에서는 가족들이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낯익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친구가 없는 그곳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평소처럼 그의 목소리가 들려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진이 놓여있는 작은 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찍었던 사진 속에 그는 여전히 활기찬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몇 번이고 들숨과 날숨을 반복했지만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작은 꿈을 꾸며 밤늦도록 이야기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가장으로서의 고민을 나누었고 나이가 들면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이야기를 할 상대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조문을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편안한 곳에서 쉬고 계실 거예요. 그 말들이 나를 더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떠났고 나는 남았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가 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그에게 안부를 물을 수 없고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도 없다는 것이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나도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을 떠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잃어본 적이 없었기에 이별이 이렇게나 무겁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친구가 떠났다는 사실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나의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지만 어쩐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함께 걷던 길을 혼자 걷는다는 것이 이토록 외로운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친구가 남긴 기억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심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내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구의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경고였고, 그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였는지, 가만히 자리를 지키다 보면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나를 찾아야 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가던 카페의 문을 다시 밀고 들어서면서부터 나는 다짐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나를 지나치던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내가 늘 조용히 머물다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나는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기 위해 나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진행하는 강연에도 참석하고 오래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건 어쩌면 내 스스로 만든 벽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겸손이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배려가 오히려 나를 외롭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이제 나는 그 벽을 허물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운영하던 사업이 잘 나갔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연히 신문을 읽다가 지역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활동이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일이나 동네에 필요한 소소한 일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쉽게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조용한 삶을 살아왔고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나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집에서 조용히 지내기를 원했지만 나는 그 기대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을 결정할 권리는 여전히 나에게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나서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듯 보였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지나쳤던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카페 직원들도 나를 기억하고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를 시도하자 세상도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내 존재를 알리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다시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여전히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나를 무능한 사람 취급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남은 시간까지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 친구가 내게 물었습니다. 넌 대체 무슨 계기로 이렇게 변한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것 같아서. 그날 이후로 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나를 달리 보기 시작했고 나는 이제야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나는 다시 한번 중심에 서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격의 시작은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둘러싼 공기가 어딘가 모르게 묵직해졌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역시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늘 예기치 않은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순식간에 나를 덮쳐왔습니다. 마치 숨겨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나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사소한 단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한 문서 한 장,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불현듯 떠오른 기억의 조각들. 그것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각을 맞춰갈수록 나는 점점 더 불길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이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 내가 오롯이 믿고 있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헌신했던 것들이 사실은 단순한 희생이었으며 나는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도 더 깊이 자리 잡은 감정은 배신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나는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세상은 참 냉정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말투, 시선, 태도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욱더 선명하게 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의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느껴졌던 의심스러운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고 나는 그때 내가 왜 그것을 모른 척했는지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이겠지요.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알릴 것인지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고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 남은 삶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그동안의 삶이 헛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내 삶의 중심을 내가 가져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로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을 위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진실은 쓰라렸지만 그것을 통해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한번 무너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묵묵히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지금 내딛습니다.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카페 내부의 공기가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나를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들어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직원들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길은
내게로 향해 있었고 그 시선에는 당혹스러움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카운터에 서서 주문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직원이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기계적인 말투로 주문을 받던 그들이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의 태도는 예전보다 훨씬 더 정중해졌고 내게 말을 건네는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던 그들이 이제는 긴장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주문을 마친 뒤 익숙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직원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힐끔거리며 속삭이고 있었고 눈치껏 내 동향을 살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서려 있었고 나와 눈이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동안 나를 하찮게 여기던 그들이 왜 이렇게 태도를 바꾸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내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초라한 노인이 사실 이 카페 건물의 주인이었고 지금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나를 함부로 대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무시와 냉대를 생각하면 그들의 태세 전환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게 무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든 내 기분을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나오자 직원은 직접 자리로 가져와 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전에는 카운터에 던지듯 두고 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컵을 내려놓으며 내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두고 이런 극적인 변화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현실적이고 그들의 태도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나 쉽게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동안 직원 한 명이 내게 다가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친절이었습니다. 어르신, 커피 맛은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태도를 지켜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 쉽게 변한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지 내 배경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손해를 피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행동일 뿐 진심이 담긴 친절은 아닐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변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고 나는 나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였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 직원들은 한껏 밝은 표정으로 배웅을 했습니다. 또 오세요, 어르신. 그들은 나를 붙잡아 두고 싶어 했고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에 가볍게 미소만 지은 채 걸어 나왔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들에게 기대를 두지 않기로 했고 그들의 달라진 태도가 나를 흔들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로 나와 보니 바람이 한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동안의 나를 억누르던 것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에 신경 쓰는 삶은 이제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중심을 나 스스로 정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거울 속 내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 서글픈 일만은 아닙니다. 이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고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족들에게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때는 나를 찾아주길 바랐고 나를 필요로 해주길 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대를 품지 않습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서운함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나 효도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단 하나,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깨달은 것들입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이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침이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학교에 가면 용돈이 주어졌으며 아프면 부모가 밤을 새워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역할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너희가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지요.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 너희도 이제는 조금은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너희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너희도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인생을 위해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 삶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가 언젠가 나를 떠올릴 때 우리 부모님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셨다라는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물려줄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며 깨달은 것들,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족을 위해 가졌던 사랑입니다.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부를 주지 못하는 것이 한때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과 기억은 남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 삶을 통해 조금이라도 배울 것이 있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는 자식들의 삶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삶을 간섭하고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서운함과 부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스스로의 삶을 지키며 내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주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너희가 그저 잘 살았던 사람으로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한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았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너희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처럼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 자신을 위해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 곁에 있을 시간이 줄어들수록 너희의 건강을 걱정하게 됩니다.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해도 나는 항상 너희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는 너희를 언제까지나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를 덜 사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이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며 응원하는 것임을.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변화를 쉽게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존재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감싸주던 보호막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부모가 점점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변화의 신호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가 보였던 작은 한숨, 피곤한 표정, 때때로 아무 말 없이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일상의 한 장면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자식들의 태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내 품속에서 자랐고 나의 손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내 손을 놓고 자기들만의 삶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한때는 내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내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 씁쓸했습니다. 한동안 나는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더라도 자식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부모의 숙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식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내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혼자 아침을 맞이하고 혼자 식사를 마친 뒤 천천히 산책을 나가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자식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처럼 바쁜 일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 끝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나온 이 짧은 말이 왜 이렇게도 생소하게 느껴졌을까요? 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오랜만이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말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몇 마디 안부를 묻던 그들이 점점 대화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의 주제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의 바쁜 생활에 대한 이야기만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내 생활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한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질문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은 내 곁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려고 시간을 내기도 하고 주말이면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다던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를 위한 시간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들이 내게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내 말 한마디에도 귀 기울이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함께 밥을 먹다가 자식이 문득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는 아버지가 항상 우리를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걱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컥하는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기대야 할 때가 온 것일까요? 자식들의 변화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부모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진정으로 부모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겠지요. 나는 그들의 작은 변화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서글펐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겠지요. 이제는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거리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가 어느 순간 다시 가까워지는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내게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그 손을 꼭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단순히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순환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자식들이 내게 보내는 작은 변화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순간을, 지금의 이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삶이란 결국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에서 보호받으며 세상을 배우고 청년이 되면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몸이 느려지면서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정리하는 순간을 두려워하지만 저는 이제 그 과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았고 세상을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해서 자식이 같은 방식으로 부모를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서운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은 나를 찾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여전히 그들을 걱정하는데 그들은 나를 걱정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기 마련이고 그것이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이 나를 찾는지, 나를 신경 쓰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내 인생을 누군가의 필요에 맞추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쌓아온 경험과 기억,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들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 하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볼 것입니다.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결국 물질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 내가 그들에게 해주었던 조언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결국 남아 자식들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떠난 뒤에도 내가 남긴 삶의 태도가 그들에게 작은 가르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회 없이 살아왔다는 자부심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내 삶을 가치 있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삶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후회 없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